작년 10월 조정장 저점 이후 올해 처음으로 셀 시그널이 포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72% 수익률과 1억 2,2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62% 수익률과 760만원 수익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두 번째 계좌와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계좌까지 총 2억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 10월 조정장 후 만들어졌던 상승 추세의 하단선을 뚫고 그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S&P 500과 나스닥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며 지난 급등으로 만들어진 갭을 이번 조정으로 메꾸러 갈 수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가 아닌 주봉 차트로 살펴보면 강세를 나타내는 컵앤핸들 패턴 이후 엄청난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제가 작년 8월 10월 조정장에서 여러분과 5천만원을 함께 웅줍했을 때 전 그때 컵앤핸들 차트를 보며 더욱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이유도 있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반년 동안 강세장이 지속되었고 드디어 잘 오르지 못하고 2주 연속 저항받고 떨어지는 딱 그런 주봉 캔들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약 10% 내외의 조정장을 가장 확률 높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현 시점 가장 센 지지선이 바로 2021년 말의 전고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QQQ 기준으로 408달러 정도이며 최고점 대비 약 10% 정도 하락하면 닫게 됩니다. 또한 작년 상승 패턴을 살펴보더라도 8월부터 10월까지 약 12% 정도 조정받았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기간 동안 상승했고 비슷한 패턴으로 추세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약 10% 내외의 조정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각오를 해두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정확히 언제까지 떨어질지 또는 반대로 오늘부터 바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웅덩이 매매법으로 더 떨어지면 더 웅줍하는 것이고 만약 이대로 반등하면 1차 매수 타이밍 웅줍으로 만족하는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5줄 웅줍 투자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 각오를 해두셔라 라고 말씀드리는지 자료를 공유드릴 텐데요. 일단 맥드 데드크로스가 발생되었다는 점, RSI 역시 점점 내려가고 있고 더 이상 위로 주가가 오르지 못하며 저항받는 모습을 현재 봤을 때 이번 주 FOMC나 이번 달 PCE 또는 국채금리의 급등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는 그런 핑계들을 통해 언제든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위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 RSI가 70 위를 찍고 떨어질 때 그때 맥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100% 이렇게 조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각오를 미리 해두고 웅줍 분할 매수를 준비해두면 좋다 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또 코어 리스크 모델을 살펴봐도 이 리스크가 매우 높음으로 올라갔으며 작년 10월 조정장 저점 이후 올해 처음으로 셀 시그널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역시 리스크가 매우 높아졌을 때를 보면 머지않아 일시적인 하락이 찾아왔었다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웅줍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유포리아 미터를 봐도 현재 매우 높은 수준까지 시장에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 역시 과거 비슷한 수준을 체크해보면 언제든지 웅덩이가 파일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너무 과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계절성을 봐도 약세로 연결됩니다. 대통령 4년차 사이클 계절성을 보면 3월에 가장 약세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뭔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상승 매수세가 약해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자리죠. 자,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ETF 롱숏 거래를 보면 코로나 유동성을 제외한다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게 위로 올라갔을 때 작은 웅덩이 또는 큰 웅덩이가 찾아왔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너무 무리하게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덜 먹더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가도 80달러 위로 올라가며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에 힘을 실어주는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경기 침체만 아니면 된다 또는 인플레이션 재반등만 아니면 된다 라는 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인플레이션 재반등을 두려워하냐면 과거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면 반대로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큰 웅덩이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각오로 우리는 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느새 4.3%까지 치솟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60%로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고 6월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40%로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간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거나 최근 3주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미국 주식은 더욱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고 50거래일이 지난 현재 미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 증시는 8.3% 정도 상승해 있는데요. 과거 50거래일이 지났을 때 5% 이상 상승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와보니 25번의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 수익률은 어땠는지 살펴보니까 25번 중 24번이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은 1987년 블랙 먼데이 사태이니 갑작스러운 급락 사태만 아니라면 현재의 강세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한 단순 이 데이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는 20주 동안 20% 이상 상승했는데요. 과거 20주 동안 20% 이상 상승했던 엄청난 강세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22번의 과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년 뒤 21번의 데이터가 상승했으며 평균적으로 13%나 더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번에 여기서 반등하던 아니면 더 떨어져서 정말 10% 내외로 웅덩이 조정장이 찾아오던 핵심은 이 웅덩이 자체를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웅줍을 진행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보다 더 중요한 투자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지만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뉴욕의 부동산을 소유한 최상위 0.1% 부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바꿀까요? 또 트럼프가 하락할까봐 빌딩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바꿔서 지고 있을까요? 또는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할까봐 매도하고 현금으로 바꿔놓을까요? 주식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렌 버핏과 수많은 기업의 CEO들이 자신들의 주식 지분 대부분을 팔고 현금으로 다 바꿔놓을까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절대 아니라는 사실 모두 아실 겁니다. 자본가들, 최상위 계층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자산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보유해야 하고 평생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 투자가 필수라는 것은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하면서 반대로 물가는 점점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화폐를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자산을 보유하고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반영하여 주가 상승에서 제외시키면 미국 주식 역시 딱 6배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정부는 매번 돈을 풀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물가는 서서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치킨값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택시비도 오르는 모습을 보면 물가 상승이 점점 체감되실 겁니다. 즉 이 인플레이션이 서비스, 제품 등 모든 것에 관여되며 결국 자산에까지 인플레이션이 반영됩니다. 그러면서 60년 동안 56배 수익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화폐를 들고 있는다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은 점점 우하양,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뒤에나 나타나는 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인플레이션이 복리 효과로 인해 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은 가난으로, 올바른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 투자 중인 자산을 절대 팔지 않고 계속 그 금액과 비중을 늘려나가는 투자자입니다. 아니, 사실 저는 투자자가 아니라 자본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팔지 않고 오히려 자본을 점점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투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올바른 투자 자산이 아니라 잘못된 투자 자산에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내 돈이 더 빠르게 증발하게 되는데요. 이걸 현재 나스닥과 실적이 없는 기업으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엔 금리 인하,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실적이 있던 없던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면서 빅테크가 포함된 나스닥은 대부분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안 좋은 기술주들은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자 금리 인하 선반영으로 상승했던 주가를 이미 반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개인 투자자로서 개별 종목을 골라내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가장 올바른 우상향 자산, 미국 증시 그 자체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내 소중한 돈이 걸려있으니 말이죠.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드디어 제대로 된 웅줍 기회가 오는 걸까요? 최근 3주 동안 지루한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던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20일선을 터치하며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현재 환율이 높다고 판단해 나스닥 2배 레버리지 환해지에 투자한다 라고 실시간 매수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으로 째려보는 매수 타이밍은 61선 2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질지 또는 안 떨어지고 반등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투자 원칙대로 떨어지면 웅줍, 그대로 오르면 이미 줍줍했으니까 계좌 상승을 즐기면 되는 것이죠. 저는 올해 웅덩이를 기회로 바라보는 만큼 이번에 더 떨어지게 되면 점점 매수 비중을 높여나갈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매수 타이밍과 매수 금액을 공유드리고 이 기회를 여러분과 함께 잡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적으로 지루한 박스권을 그리거나 갑자기 조정을 받는 것에 대해 저는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우상향인데 일시적으로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며 올라간다고 보는데요. 피터 린치는 시장에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 우상향하는 경제, 기업의 실적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주가는 더 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더 크게 조정받기도 한다 라고 말하죠. 이걸 주인과 개 산책으로 비유했었는데요. 우리는 이 강아지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 매수하고 있는 웅줌러들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과 하워드 막스 등 성공한 모든 투자자들은 항상 주가가 싸졌을 때 그때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안전마저 확보 때문이며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이번 조정장에서도 줍줍하며 이 조정을 기회로 활용할 테니 저와 함께 극소수가 되어 2030년에 자본가가 되어 만났으면 합니다. 하지만 결국 대다수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부자라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을 해선 절대 극소수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극소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앞장서서 실제로 기회라 생각해 웅줍하고 자본가 마인드로 버텨내 볼 테니 저와 함께 동행해서 부자 되어 만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